안녕히 가세요. 그동안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관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가을꽃은 이제 겨울꽃으로 오시겠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노루. 秀。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지금은 사자TV 후원 광고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여성 성폭력 가해자는 후원을 딥다많이 받는데 아니 클린 캠페인을 하고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데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퇴하세요! 시청자 사퇴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 방송을 보시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시면 바로 동영상으로 캡처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료로 동영상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오캠, 오픈캡처, 반디캠 등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캡처하신 뒤 24시간 365일 언제라도 이메일 뉴컷.in@한메일.net으로 동영상을 첨부하신 뒤 사건의 개요를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컷 제보센터였습니다. 지금은 사자TV 후원 광고 시간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정상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면 아니 여성 성폭력 가해자를 후원하는 게 말이 맞아요? 내가 카메라 없었으면 다 엎었어요. 아니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아니 가족 중에 여자 없어요? 양심을 좀 기르세요. 뉴스각이 여보세요?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코봉이요? 아니라고. 한번 다세요. 코봉이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지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좀 여보세요? 뉴스각이 데일리가 방송됩니다. 방송의 왕국. 방송의 왕국에 사는 짐승들도 성추행이 빈번합니다. 호감으로 만난 사이에 그냥 들이대면서 더듬더듬하지요. 성폭력 가해자 옆에는 똑같은 것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들도 결국 더듬더듬하다가 감옥으로 가겠지요. 저 사람은 왜 옆에 있느냐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방송의 왕국에서는 끼리끼리 모이기 때문입니다. 여성 성폭력 가해자들은 끼리끼리 모이게 됩니다.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바닥이 원래 그렇거든요. 이것이 더러워진 방송의 왕국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동굴에 갇혀 콩밥만 먹게 되겠지요. 이것이 방송의 왕국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들과 결혼하면 인생이 새우젓됩니다. 방송의 왕국 다음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10월 22일 디노랜 버핏 규탄 2차 집회 3명 예상했습니다. 유신, 먹돌, 비익조님 3명을 예상을 했었는데 무려 1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그 유신의 클린의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유신이 많이 피곤해서 약간 좀 약한 모습을 보였더니 이종성님 혼자서 봉기를 해서 난을 일으켰으나 구맥진 때문에 난이 실패로 돌아갔죠. 가장 열정적인 분이 이종성님이셨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디노랜 버핏의 최측근을 더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집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이 피곤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10월 22일 화요일 사자TV 유신쇼 팩트체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BJ 덕자 은퇴와 턱형 관련된 거 정리하고 디노랜 버핏 관련된 집회와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와서 그럽니다. 유신아, 너 왜 BJ 덕자 편 안 들어? 순수한 사람이고 착한 앤데 왜 편을 안 들어? 자, 팩트 체크하는 사람이 한 편을 드는 순간 객관성을 잃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유튜버 정배우죠. 정배우는 애초에 BJ 덕자는 선, 피해자, BJ 턱형은 가해자, 악,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 덕자 팬들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크다고밖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전에 꽃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꽃자는 악, 그걸 비판하는 것은 선, 이렇게 나눠가지고 짭짤하게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약관계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선과 악을 이분법으로 나눠서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애청자분 중에 한 분이 카톡으로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겁니다. 자, 유튜브 중에 그 법 알못 가이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구독자가 13만 명이에요. 법 알못 가이드. 그러니까 법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를 전문 변호사님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는 방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 알못 가이드로 구독자가 13명인데 덕자님이 고소를 당해 피트 변호사 의견을 듣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 변호사님은 선과 악의 구도가 없잖아요. 근데 그 변호사님이 신기하게도 유신의 주장과 일치한다. 그래서 그 애청자분이 이제 유신님이 거의 법조인이 저 법조인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뭐냐면 계약서를 못 읽었다. 뭐 안 읽었다, 못 읽었다. 계약서를 못 봤다. 설명을 못 들었다. 이거는 그 재판에서 소송에서 크게 작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고지의 의무. 이게 무슨 보험회사도 아니고 우리가 보험회사에 가입할 때 중요한 부분을 설명 안 해주면 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엔터테인먼트 계약이잖아요. 연예인 계약과 동일한 겁니다. BJ 계약은. 그러면 그 계약성을 나는 안 읽어봤다. 그냥 뭐 글자일 뿐이다.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을 믿고 계약을 했다. 그거는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을 이틀 동안 팩트체크할 때 강조하니까 BJ 덕자 팬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뭐 턱형 편을 들 수가 있느냐. 저는 BJ 턱형 그렇게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하지만 계약서, 이렇게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확인을 안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상대방이 설명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자, 우리가 BJ가 MCN 회사와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에 양식이 있습니다. 먼저 BJ가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서의 그 내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보내주면 그 BJ가 그 계약을 보고
본인이 수정을 원하는 바를 보냅니다. 메일로. 그럼 회사 입장에서 조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그럼 조율하고, 그래서 조율을 해요. 계약은 표준 계약서가 있고 그냥 표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인기가 있는 사람들은 조건을 체크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측에서 표준 계약서를 보내고 BJ가 뭐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든 남자친구랑 상의하든 여자친구랑 상의하든 변호사랑 상의하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라고 회사에 보냅니다. 회사에서 담당자가 또 답변을 합니다. 주고받고 서경석, 이윤석, 서경석, 이윤석. 아니 이런 단순한 것이 이건 상식이고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순진하고 순박하고 뭐 착하고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 운명이 달린 계약서니까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주고받고 하다가 최종 오케이 하면 직접 만납니다. 우편으로 하기도 하지만 직접 만나요. 만나가지고 반갑구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덕담도 하고, 그때 솥단지에 뭐 드시는데 맛있겠더라고요. 저도 한잔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얘기하고, 그럼 이제 계약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계약서를 펴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준비한 계약서, 자기들은 날인을 해놓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날인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꺼내 놓으면 그게 메일로 주고받은 그 내용과 유사한지 다른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메일로 해가지고 조율했던 걸 자기가 뽑아오고 그걸 비교해서 텍스트가 똑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국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확인해요. 몇 번을 확인합니다. 앞에서 대표가 콧구멍을 후비든 방구를 뿡뿡 끼든 삼바 댄스를 추든 진해제 국가를 부르든 신경 쓰지 말고 이건 뭐 텍스트일 뿐이에요. 글자일 뿐이에요. 의리지. 좋아요. 밥 먹으러 가.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앞에서 무슨 씻긴구슬하든 작두를 타든 뭔 짓을 하든 북한의 김정은이 와가지고 악수를 하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지영 연설을 하든 문재인입니다. 사인하시겠지요. 뭔 짓을 하든 본인은 메일로 협의한 최종 계약서 자기가 가져온 본하고 그 회사에서 준비한 계약서를 꼼꼼하게 여러 번 확인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협박이 아닌 이상. 그리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제 계약서에 날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고 이건 착하고 악하고 나쁘고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를 뭐 속았다 뭐 했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에 있으니까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회사는. 변호사님도 그러잖아요. 왜 이런 계약서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체결했느냐. 말이 안 된다.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심각하다. 가족들은 뭐 했고 주변은 뭐 했냐. 안타깝다. 그러니까 저도 그 BJ 덕자님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한지 알아요. 야외 방송도 하고 동생하고도 리액션도 하고 아는데 문제는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공연불이라는 거예요. 모래성이고 공연불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방송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막 노력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모래성인데 바람 불고 뭐 하면 넘어져 버릴 성인데 성을 쌀 때 시간은 걸려도 벽돌 한 장 한 장 놓고 쌓아야지. 시멘트 발라서.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았는데 저 억울해요. 억울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게 아니라고. 지금 뭐 이 턱형 그 회사도 문제가 있어요. 계약 당시에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이건 뭐 글자일 뿐이라고, 문자일 뿐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턱형의 잘못은 나중으로 빼고 계약서 자체가 첫 단추가 잘못 끼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배우가 저기 덕자의 눈물, 그다음에 방송 접는다, 아프리카 계정, 여기는 문제가 왜 계정을 삭제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정배우는 악화시켰단 말이에요, 여론을. 지금 정배우는 선과 악을 나눠가지고 자기는 덕자 편에 있고 덕형은 악이다 하고 그냥 몰아붙이고 있어요. 덕자 말만 듣고. 이거는 안 돼요, 해결책이. 그러면 어떤 방법이냐? 만약에 BJ 덕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이렇게 했겠어요. 덕자님, 침착하세요. 지금 많이 힘들겠지만 침착하시고 냉정하셔야 됩니다. 자, 덕자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덕자님이 잘못하신 거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경험상.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 차례 기억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그냥 분노나 화가 나고 억울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을 다시 한번 체크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그 전에 방송에서 뭘 얘기하고 억울하다고 무슨 수익 반반이네 뭐네 이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 내용은 의무적으로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공개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기본입니다, 그게. 비밀 조항이 항상 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진짜 덕자님한테 한마디만 해줬어도 이런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거는 피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더라도 나중에 입증 가능한 얘기만 해야 됩니다. 그냥 들었어요. 뭐 했어요? 나중에 턱형 쪽에서 명예훼손 걸었을 때 그거 어떻게 입증할 거냐는 얘기예요. 거짓말 탐지기로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절대 감정적으로 감성에 호소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계약 내용 얘기하면서 그래서는 안 된다. 선과 악의 구도로 가면 안 된다. 냉정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 계약을 계약을 깰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이 계약을 유리하게 마감할 수 있는가. 자, 유튜브 채널 회사에서 처음 만들어가지고 회사 거 해. 근데 수익 배분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수익을 더 남길지. 만약에 5대 5면 그거를 부당하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받는 5를 지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생각을 했어야죠. 편집자가 돈 달라는 대로 주는 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편집자 구하려면 널려 있어요. 한 달에 100만 원만 줘도. 여러 개 관리하면서. 왜 굳이 편집자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냐고. 내가 문제는 이 회사의 계약을 문제 삼기 전에 편집자가 3명이라는 게 놀랐어요. 일단 뭐 사실이 아니면 잡아주세요. 편집자가 3이고 그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이 대표인 거예요. 자, 뭐냐면 회사와 개혁해서 회사에서 관리나 이런 건 해주지만 본인이 편집자를 직접 고용했으면 본인이 대표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개인 사업자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담이 되면 개인 사업자를 내가지고 그 세금 처리를 하면 돼요. 비용 처리를. 그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감면이 된다고. 인건비도. 개인 사업자를 내면 그거는 회사의 동의를 받고 하면 돼요. 개인 사업자 고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가는데 세금 처리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왜 편집자가 3명이나 필요하고 기존에 일하던 편집자 일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막 더 달라고 그러는데 다 주냐는 얘기예요. 이거는 난 기본적으로 BJ 덕자가 힘들어진 거는 편집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덕자 정도의 채널은 편집자가 1명만 붙으면 돼요. 그 사람한테 더 주면 된다고. 페이를 그 사람한테 더 주고 책임감을 갖고 계약서 쓰고 그 사람이 더 하게끔 하고 성과가 나오면 그러니까 수익이 더 늘면 성과급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뭘 3명씩이나 써요. 네? 그건 사치야. 그러니까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BJ 덕자님의 모든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회사 계약 가기 전에 편집자의 문제가 센 거야. 그리고 본인이 받으니까 보답하고 싶은 건 알아. 그러면 자기가 5대5로 받는 5에서 따져보고 들어가는 거 보고 거기서 보답을 해야지. 아니 시청자가 뭐 달래? 뭐를? 30만 뭐 해주래요? 아니잖아. 마음으로 하면 돼요. 뭐 본인이 뭘 만들어가지고 쿠션이든 뭐든 만들어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더 화려하게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30주년인데 뭐 행사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회사에서 지원 아주해준다고 하면 안 하면 돼요. 그걸 왜 해, 손해보면서. 그게 문제야. 편집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편집자를 줄이고 한 명에 집중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덕자 팬들은 봐. 그 3명이 안 해도 빨리빨리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기다려줄 거예요. 팬이라면. 편집자가 너무 방대했다. 비용이. 그리고 세금 처리나 이런 것들을 사업자로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굳이 회사와 갈등하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채널이 회사 건데 본인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도 그냥 조촐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회사에서 지원도 안 해주겠다는 거를 왜 본인이 손해가면서 손해보면서 해요. 그거는 팬들도 원하는 바가 아니야. 그러니까 본인이 계약서를 못 봤어. 제대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해가지고 했어. 이제 늦게 파악을 했어. 그러면 그 계약서는 지켜야 돼요. 그럼 그 계약서에 있는 유리한 내용을 찾아서 그거를 요구를 했어야지. 법적으로. 이렇게 그냥 먼저 까발릴 게 아니라 그 계약서를 그 회사에 말 안 하더라도 변호사를 찾아가든 해서 이 계약서에서 내가 받기로 한 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이루어주는 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변호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용증명서를 보내십시오. 오케이! 너무나 심플하네. 내용증명서 변호사님이 써주는데 몇 푼이 날 것 같아요. 자, 회사만 소속 BJ에게 뭘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계약서에는 권리와 의무가 써 있단 말이야. 반드시. 그러면 그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의무가 있을 거란 말이야, 회사에. 그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 직인 찍어가지고 내용 증명을 보내면 돼요. 그걸 몇 차례 보냈는데 회사에서 약속을 안 지키면 계약 해지 사유 빙고! 이렇게 간단한 거를 선과 악에 나가가지고 자기들 유리하게 덕자를 악용해가지고 파탄으로 몰아가는 유튜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거를 다른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해요. 폭로 안 하고 자기 지킬 거 지키고 상대방이 안 들어준 거 다 정리해서 변호사 상담해가지고 내용 증명 보내면 돼요. 그거 법정에서 JYJ도 승리했어요. 그게 방법인데, 그게 루트인데 계속 감정적인 싸움, 그래 싸워라 아프리카에서 도와준단다. 이게 뭐냐고. 한 사람이 접었잖아요 지금. 고통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고 옆에서 싸움 부추기면서 순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순수한 것 같아. BJ 덕자님이. 왜 그렇게 선과 악으로 나눠가지고는 싸움을 붙여가지고 파탄을 일으키느냐. 그 유튜브 채널 안 가지면 돼. 인지도 유지하고 5대5 해가지고 그거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독립하면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캐리 언니예요. 제가 오디션 봤던 캐리 언니예요. 이 양반 기존에 그 소속사랑 캐리 소프트랑 분쟁해가지고 어디 가서 다이아TV 가가지고 승승장구하고 있잖아. 헤이진이 만들어가지고 지금 구독자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거야. 회사가 나는 지켜 힘들어도 열받아 약속 안 지키는 거 나는 지키면서 상대방이 안 지킨 거 회사에서 안 지킨 거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 증명 여러 차례 보내가지고 안 되면 소송하면 돼. 계약 지키면서. 왜 편집자한테 자기가 번 걸 다 주고 왜 자기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이벤트를 하려고 하냐고. 그거는 착하다는 걸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각박한 세상에. 덕자 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덕자를 사랑한다면 덕자가 좀 더 강하게 냉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바람막이가 됐어야지. 이 간단한 루트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결국 계약사항 공개하고 불리한 상황이 해버렸잖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거 덕자. 팬들이 덕자를 위하는 게 아니었다고. 이게 차라리
팬들이 돈 모아가지고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싸워라 싸워라. 턱형은 회사는 악이다. 계약서 봤어요? 왜 이렇게 경솔하냐고. BJ가 잘 모르면 옆에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라도 도와서. 아니 그렇게 심플한 방법이 있는데 왜 계약서를 원래 잘 읽어봐야 돼. 안 읽어봤어. 그냥 믿었어. 그럴 경우 있어요. 그냥 그 BJ가 좋고 그 사람이 진짜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사인했어. 그래도 대응할 방법은 있다고요. 계약서가 막 무슨 장기를 매매해라, 죽어라 이런 거 아니면 힘들더라도 지키면서 비용을 줄이면서 변호사 선임해서 대비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싸움을 붙여가지고 턱형이나 회사는 악, 덕자는 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일을 다 망쳐버렸냐고. 자, 회사의 잘못은 나중에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BJ 덕자님이 이 문제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어야 되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턱형이 있는 내 형이 아니고 자꾸 턱이 있는 미스터 턱이 있는 이 아카 에이전시는 옛날부터 문제가 많아요. 소속된 BJ들의 사건 사고도 그렇고. 근데 사람들이 똑같이 얘기합니다. 불공정 계약이다. 내가 속았다.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면 계약서를 잘 못 봤대. 난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계약서를 공통점이 있어요. 계약서를 잘 못 봤다. 이거는 문자일 뿐이라고 했다. 미치겠다. 이건 드라마 나에 있는 일이에요. 사이비 종교나 이런 데에서. 아니 진짜 무슨 미스터 턱이 미스터 턱이 브라더 턱이 아니 무슨 최면술사도 아니고 심리술사도 아니고 레드선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다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을 거. 턱형이 뭐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 나름 인기도 있고 그래서 그냥 간 것인지 뭔가 분명히 말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말이 돼? 계약서를 쓰는데 계약서를 제대로 못 읽었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불공정인데 왜 거기다 사인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말하지 않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래 자기가 억울하면 자기가 억울한 것만 얘기하게 돼 있었는데 이 턱형이 최면술사가 아니면 그걸 야 여러분들의 역지사지로 해봐요. 여러분들이 계약서를 써. 근데 계약서는 안 봐 본인이. 근데 옆에서 그 대표나 관계자가 아유 이건 문자일 뿐이에요. 이거 뭐 우리는 의리야 이러면은 정말 좋네요. 좋은 회사예요. 이게 가능해요? 나는 그런 말까지 있더라고. 턱형 최면술사설 이게 가능하냐고. 중요한 계약을 하는데 계약 내용을 잘 몰라. 사인은 했어. 근데 앞에서 턱형이 설명도 안 해주면서 그 관계자가 설명도 안 해주면서 우리는 그냥 이건 문자일 뿐이다. 의리! 김보성 사진으로 의리! 비락시켜 먹으면서 의리!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내가 뭐 덕자님은 순수하다고 치고 이완이나 뭐 최대형 이런 분들이 그렇게 순수해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뭐 100% 순수가 어딨어 성인들이. 아니 그럴 수가 없잖아.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턱형 마법사설, 턱형 마술사설 이게 아닌가.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계약서도 안 보고 그냥 믿었는데. 아니 뭐 저는 전쟁 중에 뻥 아저씨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걸 믿었다는 건 나는 아직도 믿어지질 않아요. 22년째 방송을 했지만. 이완이 착해요? 내가 덕자님 착한 거는 인정. 아니 근데 이완이 착해요? 이완이 어떤 사람이에요? 경품 준다고
걸고 구독자 쭉쭉 늘려놓고는 나중에 들켰어. 버티다가 그 경품 안 준 거 뭐란 줄 알아요? 경품 안 준 건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순수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 순수의 문제가 아니야. 마술의 마법의 세계야. 계약의 마법. 예. 수리수리 마수리수리. 이건 그러니까 자 덕자님은 순수하다고 쳐도 이완에서 막혀 그거는. 그다음에 턱중이나 다른 사람들이 순수해? 다 100%? 아니라고. 그렇게 몰고 가면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마법의 신비로운 세계야. 미스터리한 세계야. 계약서를 다 제대로 안 봤대. 계약서는 제대로 안 받고 사인을 했는데 설명은 안 해주고 이건 문자일 뿐이야. 뭐야 이게. 이건 미스테리의 엑스파일 나와야 돼. 기묘한 얘기 나와야 돼요.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덕자님 한 건만 얘기하면 사회생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고 계약에 대해서 몰라서 속아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이화는 얼마나 머리 회전이 빨라요. 이화는. 그리고 경품 안 줬다는 거 확인됐는데 경품 안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야. 근데 뭐가 순수하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순수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순수는 화장지 브랜드명이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완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덕자님처럼 순수해? 아니잖아. 그거는 그렇게 나가면 안 된다니까요. 자, 이 미스테리를 두고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턱형 그 에이전시의 계약서는 일부만 덕자에 의해서 공개가 됐지 몰라요. 모른다고. 그 계약서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이왕 거, 턱중 거, 무슨 만편가? 그 그림 그리는 사람 거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너무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서는 다 다른 거야. 계약서는. 그거를 다 억울하다 자기들이 이제 턱형하고 갈라졌으니까 그 감정에 호소를 하는 거지.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만약에 이제 비공개를 원칙으로 제가 본다면 모르겠지만 날 줬다고 또 뭐 법적 문제를 제기를 할 거 아니에요. 타인한테 공개했다고. 그러니까 다 까지 않는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 참 그 팬분들이나 당사자는 가슴 아픈 일인데 왜 반복이 되느냐 이게. 계약을 너무 쉽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BJ들이나 유튜버들이 당장에 소속사 들어가서 저작권 해결하고 채널 관리해서 키워주고 뭐 해주고 이것만 장밋빛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종이 계약서를 너무 쉽게 한다, 우습게 한다는 겁니다. 공통점이에요, 모두가. 그러니까 왜 계약서를 안 읽어봤냐 제대로. 왜 사인을 했냐 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왜 뭐 그 사람이 문자일 뿐이라 그 말을 신뢰했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BJ들이나 유튜버들이나 크리에이터들이 이 종이 계약서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J 덕자 사건으로 저는 많은 BJ들이나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들이 뼛속 깊이 해야 됩니다. 이거는 BJ 덕자는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미 BJ 덕자님이 상처를 너무 깊게 받았고 그 가족들이나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누가 잘못하냐 잘하냐는 계약서 원본이 공개되지 않는 이상은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지금 감정 싸움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BJ 덕자님들 팬들이 하실 일은 이 턱형의 회사뿐만 아니라 어떤 회사하고 계약할 때도 진짜 신중해야 된다를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BJ 덕자님이 더 이상 구설수에 오르지 않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싸움 일으켜가지고 소송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서 BJ 덕자님이 얻을 게 없어요. 더 고통을 당할 뿐이지.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제는 좀 BJ 덕자님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좀 시간을 갖도록 놔두고 정배우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BJ 덕자님 이용해서 턱형하고 전쟁하면서 이런 거 구도 만들지 말고 더 이상 그 정배우나 이런 사람들에 휘둘리지 말고 상처받은 BJ 덕자님이 좀 쉬고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강해질 수 있는 용기 이걸 계기로 해서 야 이게 종이계약서가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거구나 이게 진짜 얼마나 족쇄가 될 수 있고 얼마나 나의 꿈이나 이런 것들을 짓밟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진짜 비싼 수업료 지급했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는 계속 싸움의 구도로 가봐야 계약서에 사인을 한 이상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인을 성인이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변호사님도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다른 방송에서 그 사람이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뭔가 판단력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였다든가 아니면 협박이나 강요를 당했다든가 이게 아닐 경우에는 계약 민사 법정에서 뭐 반영이 안 돼요. 성인이잖아요. 그게 되질 않아요. 방송을 진행할 정도의 그런 그 능력을 가진 성인이기 때문에 그게 민사법정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 뭔가 판단력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위에 미성년자였다든가 어린 미성년자였다든가 심신미약 뭐 만취나 약물에 취해 있거나 뭔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할 수 없을 때 계약서를 들이밀어가지고 강제로 찍었다든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강요, 협박, 폭행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했을 경우 이게 아니면 민사 엔터테인먼트 계약에서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는 준비가 다 돼 있거든요. 이미 과거에 이완, 턱중, 무슨 뭐 만화가 이런 사람 뭐 최대영 이런 사람들과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미 아마 턱형의 회사인 아카 에이전시는 매뉴얼이 다 있을 거예요. 법적인 상담을 하는 법률 담당자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예전에 그 노는 대학이라고 게임한국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노는 대학 프로젝트 팀의 계약을 7년 계약을 했어요. 지금 7년 계약이면 노예 계약이죠. 7년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빠져나올 때 쉽지가 않았어요. 돈을 안 주는 거. 일을 하는데 돈을 안 줘요. 재계약을 안 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노는 대학이 있었는데 그 노는 대학이 다른 회사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기존에 했던 계약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노는 대학을 다른 법인이 인수를 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계약은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걸 갱신하지 않는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 인수한 회사에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대표가 하라고 계속 강하고 정규직 해주겠다, 뭐 대우를 최고급으로 해주겠다 했는데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계약을 갱신을 안 해준다고 해서 월급을 안 줬어요. 지금이라면 노동청에 갔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계약을 해줄 것처럼 얘기하고 월급 받고 나서 가버렸죠. 그러니까 뭐 억울하다 뭐하다 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신뢰가 깨지면 준비해가지고 대응하면 돼요. 내용 증명 보내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BJ분들 유튜버 크리에이터님 다른 유튜버 얘기 듣지 마세요. 자, 이번 사건의 교훈 첫 번째, 계약서 꼼꼼히 봐라. 제대로 보고 본인의 인생이 달렸다. 두 번째, 계약한 회사가 제대로 지원이나 약속된 걸 안 해주면 그걸 기록해라. 통화 내용이라든지. 자, 대표님, 저 계약서에 그 3주 사망 보면 이거 지원해주게 돼 있는데 안 해주세요. 그게 말이야. 아이, 그 뭐 해줘야 되나?
그복 이벤트를 꼭 해줘야 되나? 아이,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걸 녹음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에서 끝입니다. 왜 싸워요? 누구 좋으라고? 그러니까 BJ 덕자가 영상을 마지막 영상이라고 올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그 어머니가 정배우한테 전화 통화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이미 싸움이. 왜 그러냐고요. 나도 그 7년 계약 깼다니까? 현명하게 대응해가지고. 아니면 나는 거기 7년 동안 일해야 되는 거야, 다른 회사까지 가서. 이게 도움이 되는 팩트체크예요. 감정적인 호소나 대응이 아니라 이성적이고 이걸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계약서가 종이지만 거기에 도장을 찍는 한, 동의를 하는 한 본인은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자, MCN 회사와 계약을 함으로써 노예가 되고 기회가 되는 경우가 어떻게 되느냐. 그 계약 사항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자기가 유리하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커는 거예요. 야, 유튜브 채널 회사 거야? 아싸, 키우면 되지, 연병을. 내 인지도 높여가지고 내가 계약 끝나면 내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면 되지. 최대한 그 회사에서 약속한 거 쓰고 약속 안 한 거 다 증거자료 남겨놓고, 자, 준비가 됐어. 5년 계약인데 2년 만에 준비가 됐어. 자금도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인지도 높아. 그럼 어떻게 해요? 사장님, 유자예요. 네. 저 내용 증명 보냈거든요. 사장님, 보시고 연락주세요. 뚝. 자, 회사에서 내용 증명 딱 왔어. 이거 계약사항 위반. 계약 해지해 주십시오. 회사에서 답변을 안 하고 오리발. 자, 그러면 또 보내. 사장님, 유자예요. 2차 내용 증명 보냈어요. 자, 2차 내용 증명 보냅니다. 1차 내용 증명을 보내는 한 1주 간격이나 2주 간격을 보내면 돼요.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변호사한테 수수료 어느 정도 좀 지불하면 알아서 변호사에서 해줘요. 그 직인 찍어가지고. 자, 2차도 답변이 없어. 마지막. 사장님, 쌩까시네. 저는 많을까요? 유자예요. 3차 최종 보냈어요. 자, 1, 2주 후에 3차 내용 증명 보냅니다. 답변 없어요? 자, 그거 내용 증명 1차, 2차, 3차 모아요. 증거자료, 녹취 다 모아요. 자, 변호사님 콜, 소송장 냅니다. 소환장 보내요. 끝. 계약 2년 뭐 소송이 길어진다고 해도 5년 계약 안 채워도 아마 끝날 겁니다.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면 그렇게 오래 끌 수가 없어요. 민사소송을. 제한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김앤장이나 4대 로펌 안 쓰는 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교훈. 계약서 확인 철저히 하자. 도장 찍을 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노예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자기가 회사에서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런다. 그러면 준비했다가 내용 증명 보내고 계약 해지 소송하면 된다. 가처분 신청해서 진행하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BJ 덕자님은 늦었어요. 지금 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배우나 이런 이슈 다루는 유튜버가 그거 이용해서 후원받고 시청자 늘리고 조회수 늘리게 하는 게 아니라 BJ 덕자님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페라도 만들어서, 카페 만들어서 BJ 덕자님 힘내세요, 화이팅 하면서 과거에 뭐 활동했던 내용이나 이런 추억 같은 것도 하고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해서 이 BJ 덕자님이나 그 어머니가 말했던 거 여기저기 다 퍼뜨려가지고 그건 회사에 유리한 거예요. 회사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그런 감정적인 대응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법을 모른다고 하는데 변호사님이 제 말이 맞다는데요. 저기 보세요. 법알못 가이드 유튜브 채널에
구독자가 13만 명인데 덕자님이 고소를 당해 피트 변호사 의견 들어보세요. 정배우의 말이 맞는지 유신의 말이 맞는지 변호사님이 말이 있으니까요. 예. 그 법알못 가이드 채널 가셔서 변호사님, 실제 변호사님입니다. 그분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한번 보시고 정배우의 감정적인 대응이 맞는 건지 유신의 이성적인 대응이 맞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뭐 내 말을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내 말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을 하겠습니다. 지노랜 버핏. 자, 오늘이었죠. 오늘 낮 12시 2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부천시 그 이도명 사장의 휘트니스 헬스프라자와 유튜버 지노랜 버핏 집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고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평화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사이버 폭력이라고 허위 신고 테러가 또 들어왔습니다. 항고는 당연히 했고 말도 안 되는 저희 합법적인 집회를 진행한 것뿐인데 그게 합법적인 집회가 어떻게 사이버 괴롭힘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촛불 집회는 윤석열 괴롭힘입니까? 아니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 집회는 윤석열과 검사를 괴롭힌 거예요? 여의도 공수처 통과하라는 집회는 국회의원들 괴롭힌 거예요? 광화문에서 조국 장관 반대 집회한 거는 조국 괴롭힌 겁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집회는 합법적인 집회를 해서 신고를 하는데 자 그랬고 원래는 제가 3명이 올 줄 알았어요. 3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평일이고 낮이라 근데 무려 13명이 왔습니다. 저번 한글날에 9명 왔거든요. 어린이 1명 포함해서 너무나 힘이 됐고 기운이 났습니다. 오늘도 피곤해서 밤방송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방송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오늘 참여해 주신 13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제가 아주 큰 힘을 얻었습니다. 지금 뭐 소송이다 뭐다 최근에 가뭄이다 뭐다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도 큰 힘을 얻었다는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잘 집회를 하고 이제 5시에 끝나고 그 피자 헛에서 바로 앞에 피자 헛에서 피자 파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막 기다렸다가 피자가 도착해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 방송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지노랜 버핏이 밖에서 다가오더니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보신 분들 있겠지만 계속 말을 걸고 피자 한 조각만 달라고 계속해서 합니다. 그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로스쿨 나왔다 거짓말하지 마시고 깔라무스님 도배하지 마세요. 도배하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됩니다. 저희 방송에 도배하고 그런 거는. 이성적인 비판은 언제나 환영인데 감정적인 비방 가능성이 있는 얘기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도움이 안 돼요. 어떻게든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데 자 그래서 피자집에서 10명 가까이 하고 있는데 지노랜 버핏이 시비를 걸고 먹돌이에게 말을 걸고 그러다가 밖에 갑자기 나의 아저씨 그 이도명 음악방의 매니저 출신입니다. 제주도 여행 갔을 때도 만났던 그 나의 아저씨가 피켓을 들고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무슨 장애인 학교에 후원했던 이도명 사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잘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 피자헛 통유리 밖에서 이렇게 저희 방송에 보이도록 누가 봐도 방송 진행을 방해한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어떤 사람이 피자헛 매장에 제시 아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앞에서 주문을 하고 있었나 보죠. 갑자기 자리를 잡더니 이 매장을 뭐 다 차지하고 있네 난리를 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몰상식한 행동은 처음입니다. 아니 저희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뒤에 방송에 계속 나오려고 방해를 하고 저희는 방송에 안 나오게 하고 싶은데 자리를 옮겼더니 뭐 저희가 자리를 차지한다고 난리법석을 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2차 집회하면
다음 집회는 미정이다. 원래 2차까지 하기로 제가 스스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근데 왜 도발을 했을까? 본인이 지노랜 버핏이 분명히 채널에다 올려가지고 앞으로 유신에 대해서 언급하지도 않고, 여러분 다 봤죠? 다 캡처 해놨으니까. 본인이 그렇게 올려놨어요. 본인이 자기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다가 더 이상 유신님은 언급하지도 않고, 뭐라고, 자, 1일 전에 앞으로 제 방송이나 개인적으로 유신님 또는 유신님과 관련된 말을 하신 분들은 차단할게요. 방송이든 전화든 알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유신님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 일체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왜 지노랜 버핏에게 신뢰할 수 없냐면 이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이 적어놓고도 이러고 있으니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놓고는 집회 당일 새벽에 글을 써놨습니다. 내 죽음이 내 삶보다 가치 있기를. 14시간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죽는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내 방송에 어그로 끌고 그걸 빌미로 꼬투리 잡아가지고 도배해가지고 신고했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저게 그 영화 조커의 대사라고 하더라고요. 저걸 적어놓고 그쪽 방 시청자들이 어그로를 끕니다. 저희 단톡방하고 유튜브 유신쇼 단톡방에 들어와서 자살 언급하면서 막 어그로 끌고 방송 열니까 거기 또 어그로 끌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놓고 막 그 써놓고는 자기들이 그걸로 허위 신고를 한 거예요. 평화적인 집회의 내용을.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생하신 분들하고 피자 한 조각씩 먹고 조용히 마감하려고 저희가 스피커도 안 썼습니다. 헬스프라자 앞에서 그렇고 지노랜 버핏 집 앞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내가 목이 아픈데도 쓰지도 않고 그냥 저희들끼리 대화하면서 피켓팅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드리는지. 그래서 자, 이도명 사장 언급은 하지 마세요. 확전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목표는 지노랜 버핏의 퇴출입니다. 여성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합당하게 법을 지켜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요. 확전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지노랜 버핏일 뿐입니다. 지노랜 버핏을 악용하는 세력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노랜 버핏이 퇴출되면 거기에 붙어서 도발하고 계속 어그로 끄는 애들도 사라질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독자적으로는 활동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이냐? 일단 원래 3차 집회가 예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3차 집회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3차 집회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지노랜 버핏 집 앞에서만 합니다. 자, 첫째, 3차 집회는 장소가 지노랜 버핏 집 앞입니다. 그리고 스피커와 마이크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음 규정만 아니면 스피커를 쓸 겁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외치고 또 쉬었다가 외치고 쉬었다가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방송을 안 할 겁니다. 방송을 안 하면 궁금하겠죠? 방송을 안 하고 제대로 할 겁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은 방송을 켜놓으니까 방송 시청자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방송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3차 규탄 집회를 하게 되면 올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는 할 거예요. 만약을 대비해서 집회를 방해하거나 그런 걸 찍어야 되니까 영상 녹화를 따로 할 거고요. 사진도 찍고 영상 녹화도 할 겁니다. 체증은 가능하기 때문에 합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 못하는 거는 이해를 해주시고 오신 분들끼리 최선을 다해서 합법적인 선에서 이제 뭐 문화 집회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제대로 확실하게 저는 그냥 2차까지 하고
이후에는 뭉크와 샤갈림이나 그런 성폭력 단체가 이제 적극적으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대응을 할 건데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거라서 이제 집회나 1인 시위는 좀 줄이고 저도 체력적으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또 도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로 한 건지 아니면 제시 아빠나 주변 사람들의 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진짜 실수다. 저는 정말 오늘 집회 보신 분들 아시다시피 진짜 최소로 했거든요. 스피커도 안 썼습니다. 목이 아파도. 그래서 참여자들끼리 얘기하고 밥 먹고 진짜 평화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그렇게 만행을 사실상의 도발 이상의 만행을 가한 거는 절대로 저희는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3차 집회를 예정을 할 것이고 그 집회가 확정되면 집회 신고를 하고 나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 친구분들이나 가족들 참여하시고 그래서 좁은 그 진우랜버핏 건물 앞이 아니라 건너편 넓은 공간을 저희가 사전에 그 맵 있죠? 다 이렇게 상황 살피는 거 그걸로 다 분석을 해가지고 아주 좀 넓고 편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닉네임을 못 물어봤어요. 방석을 다 준비해 왔어요. 방석을 준비해 와서 저희가 이제 사전에 앉을 자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방송 끄고 싸우자. 합법적인 선에서 이제 문화 집회고 뭐 동네뿐 뭐 그거는 모르겠고 합법적인 선에서 할 거니까 합법적인 선에서 한번 제대로 한번 집회를 해보자. 뭐 노래도 부르고 구호도 외치고 구호도 다 준비해야 할 거예요. 구호도 A4 용지에다가 다 적어서 프린트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노래 가사도 내 마음의 근저당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앉아서 뻥만 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노래도 부르고 제대로 한번 집회를 해봅시다. 제가 일단 확정적인 준비를 하면 집회 신고하고 날짜 공지하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했을 때 10월 9일이 9명 그 다음에 10월 22일 2차가 13명 자 3차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100명으로 저는 할 겁니다. 100명. 좋아요? Say ho! 네, 20명에서 100명으로 할 겁니다. 100명으로 해가지고 아주 제대로 된 집회를 한번 그 동네는 아마 최초일 거예요. 집회라는 게. 그래서 공간이 넓은 곳으로 할 겁니다. 그 학교나 이런 데 지장 없이 최적의 날짜를 정해가지고 확실하게 진행을 할 거니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요. 자, 그렇게 건드렸고 아이구야 피켓도 만드셨. 자, 그리고 돌아가면서 1인 시위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근처 가게에 피켓을 맡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피켓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감안을 해볼게요. 그래서 근처에 한번 우리가 열심히 사드릴 테니까 요거 좀 맡아달라. 그것도 한번 추진을 해가지고 근처 가게에 팻말을 맡겨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이걸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래서 제가 미리 다음 집회를 하게 되면 그 전에 근처 가게 가가지고 가게에다 맡겨놓을게요. 가게에다 맡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에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아무나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문자로 해드리거나 사전에 맡겨놓고 1인 시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기 때문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대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아니면은 뭐 프린터를 해서 가시든 팜플렛을 만들든
팜플렛만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팜플렛도 그냥 한 장 찾아가가지고 1인 시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피켓이라고 하죠. 그 종이로 만든 피켓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촛불 집회에서나 드는 거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맡겨놓고 찾아가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성기 금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데시벨만 맞추면 돼요.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뭉크와 샤갈림이나 그 성폭력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집중. 저도 이제 오늘 방송 끝나면 오늘 여성가족부 그 국감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상임위 그 국감 위원분들한테 진오랜 버핏 자료 다 보낼 것이고 독점적으로. 자, 이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들을 준비가 됐나요? 네, 그 BJ 덕자 턱형 얘기는 앞에 장시간 얘기를 했습니다. 한 50분 얘기했어요.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중대. 자, 중대 발표. 자, 중대 판도라의 상자. 자, 제가 최초로 공개합니다. 10월 20일. 네, 10월 20일 낮 1시에 비공개 만남을 했습니다. 진오랜 버핏이 먼저 제안을 해서 비공개 만남을 제안을 해서 1대1로 지난 일요일 날 10월 20일 날 저희 오피스텔 1층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프 더 레코더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제가 오늘 도발을 안 했으면 이건 뭐 저는 안 까는 거죠. 절대로. 당연한 거고. 근데 오늘 와서 저희 그 집회에 참여하신 분들 피자도 못 먹게 온갖 만행을 다 하고 했기 때문에 자, 새로 고침하세요. 네, 갑자기 중요한 사안이 또 테러인가요? 저는 아까 깜빡하더니 그래도 나오는데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신기해. 꼭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려고 하면 갑자기 또 깜빡거린다고.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그래요. 자, 채팅창에서 비하 발언이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매니저분들 방 관리 좀 해주세요. 자, 처음부터 아직 얘기도 안 했어요. 아까도 결정적인 순간에 무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이렇게 주의창이 뜨더니 자,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이제 방송 나오죠? 방송 달자 얘기 아까 했다고 얘기했어요. 달자 얘기 아까 했습니다. 자,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테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자, 유튜브 뉴커 채널 구독하기, 알림 체크,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스팸 광고하는 애들 때문에 구독자가 많이 빠졌어요. 자, 이제 잘 나오신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불필요한 얘기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10월 20일 날 지난주 일요일 날 낮 1시에 저희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1층에서 만났습니다. 1대1로. 자, 그때 상당히 긴 얘기를 했는데요. 자, 빨리 들으셔야 돼요. 자, 빨리 들으셔야 됩니다. 이건 판도라 상자이기 때문에. 자, 들을 준비 되셨죠?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소문이 사실이면! 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습니다. 자, 들으셨죠? 네. 들으셨죠? 그러니까 진오랜 버핏과 1대1에서 말했던 내용. 자, 못 들었어요? 들은 사람 다 있는 것 같은데? 예. 못 들었다니 말이 돼. 지금 내가 했는데 오프 더 레코더를 깨고 지금 중요한 사실을 얘기했는데 자, 그거 알아서 들으세요. 다시 한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자, 저기에 특정 짓지 마세요. 고소당합니다. 네, 고소당해요. 내가 하지도 않는 말 얘기하지 마세요. 자, 한 번만 더 하면 차단됩니다.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자, 채팅창에 치지 마. 치지 마세요. 이건 판도라의 상자예요. 시바신의 저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치면. 웃을 수는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아, 힘들어. 자, 채팅창에 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 들었어요, 이것도? 이 양반들 보소. 이걸 못 들었다. 채팅창에 치지 말라고 그래서 매니저분, 채팅창에 지금부터 치면 책임 주세요. 자, 책임 고소당하시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 하지 마시고. 자꾸 왜 이러세요?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나를 이렇게 왜 골로 보내려고 그래. 자, 끊깁니다.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하시고. 자, 지금부터 체금하고 반복적으로 하시면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자꾸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채팅창에 쳐가지고 고소당하지 마시고 그만하세요. 자, 제가 10월 20일 지난 일요일 오후 1시에 장시간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약속이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어제 도발만 안 했으면 저는 끝까지 침묵을 했을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잘 들으세요. 자, 버퍼 있는 분들은 새로 고침하시고요. 채팅창에 쳐주세요. 자, 채팅창에 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모자이크를 통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예, 저희가 최첨단 모자이크 음성 시스템을 통해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송은이는 사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진오레안 버핏이 들은 바로는 그렇대요.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저는 하지 않은 말 소문내면 법적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자, 방제 내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시정연설을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뭐 X자를 하고 막 야유를 하고 정말 후진적인 그런 활동을 했는데, 일단은 뭐 공수처 꼭 통과시켜야 된다. 그리고 재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맨날 주장하는 양적 성장. 예전에는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을 했었는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그런 양적 성장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포용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공수처가 가장 강력하고 공정한 경쟁. 자, 그리고 러시아 군용기가 또 저희 항공 식별 구역을 또 아예 노골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러시아 인간들이 이 러시아 스키 왜 남해 자꾸 이렇게 넘어와 스키, 가만 안 두 스키? 요즘 러시아가 미쳤나 봐요. 그래서 러시아 군용기가 넘어가는 거를 전 두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국이 시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이 그 주둔비랑 이런 거 막 늘려달라고 하는데 안 늘려주니까, 봐라, 러시아나 얘들이 침략하지 않냐, 우리 믿어라, 우리밖에 없다, 이런 압박. 예전부터 러시아에서 트럼프가 선거 때 러시아에 도움받았단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 스캔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남북한이나 남북미의 평화 모드의 고춧가루. 그러니까 러시아도 남북한이 평화 협력 관계로 가가지고 강해지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자, 그리고 성명준 사건입니다. 성명준 사건은 참 왜 그러냐면 재판 중에는 가능하면 디테일한 재판 내용을 얘기 안 하는 게 유리합니다. 성명준은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안 억울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징역 1년 3개월이란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더 구형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만약에 이 고소인이 이 증거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면 재판부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새로운 유리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도 그래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재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재판 중인 거는. 소송 진행 중. 왜 그러냐면 싫어해요. 진짜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성명준은 이미 더 심각한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제 권리금의 문제인데, 권리금을 적게 주고 가게를 인수를 했는데 이제 새로 꾸미고 막 했으면 더 붙을 거 아니에요, 프리미엄이. 그러면 그걸 받고 팔았으면 돼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뭔가 안 풀리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권리금을 얼마 줬냐? 그럼 말할 의무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성명준은 그걸 답할 필요가 없어요. 아, 그거 전 사람하고 얘기 안 하기로 했다. 그럼 되거든요. 아, 그 사람하고 할 때 이 권리금 얼마 줬는지를 얘기 안 하기로 했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하면 되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거나. 근데 권리금을 많이 받았거든요.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은 막 그 이전에 받은 거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올려받을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알고 지낸 사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성명준은 아는 사이인데 틀어질까봐 많이 받았거든요. 줄 때보다 상대가 안 돼요, 금액이. 아무리 뭐 인테리어를 하고 그런 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A4 용지에다가 써서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확인을 해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이제 그게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고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잘잘못을 떠나서 문제의 심각성은 상대방을 속이는 거거든요. 이 계약에서는, 민사 계약이나 이런 데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어요.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고 민법 총칙에 나오는데, 누가 상대방의 이 신의를 깼는가 먼저. 그러면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거든요. 민사에서도. 근데 형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속였는가. 그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명준은 분명히 방송에서 자기 유리한,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하고 자기의 아전인수라고 하잖아요. 자기에게 유리한 얘기만 했을 거라고 분명히. 그렇잖아요. 불리한 얘기를 하겠어요, 자기가 방송에서? 자기 구독자도 많고 자기 팬들한테 자기를 믿어달라는 취지인데. 근데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영상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유리한 게 아니야.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명준의 이 영상은 오히려 억울로만 끌리고, 나중에 분명히 고소인이 이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할 텐데 절대 플러스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절대 플러스 안 돼요.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마 있잖아요. 오나미 씨가 진짜 한 거예요. 오나미 씨가 몇 년 전에 개콘에서 한 말이잖아요. 하지 마소서, 하지 마. 개그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BJ 덕자가 계약서 제대로 안 보고 사람 말만 믿고 계약한 거 하지 마. 계약서 좀 제대로 보고 왔쓰고. 그리고 이 재판 중이고 자기가 유리한 게 아닌데 그 내용을 공개하지 마. 제발. 변호사가 있으면 변호사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요. 만약에 BJ 덕자한테 변호사가 있었다면 변호사 절대로 계약 내용 공개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성명준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그런 영상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반성하고 있다. 자기가 상대방을 권리금에 대해 속인 거에서 반성을 하고,
그럴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러지 마소서. 정말 BJ분들 하지 마소서. 제발. 자, 정경심 오늘인가요? 오늘 실질심사인가? 자, 박지원 의원은 구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구속 안 된다에 100%. 구속영장 청구는 할 줄 알았어요. 100%. 근데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보니까 일단 구속영장 청구는 할 거다. 대부분이. 근데 이게 기각될 거다는 사람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건부로 바뀌었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구속영장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상 초유의 사태인데 정경심을 지금 기소한 지가 한 달이 넘었어요. 근데 백지 공소장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네 양아치 소송에도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검사가 수십 명이 붙었고 수사관이 몇 명이 붙었는데 아니 공소장 그때는 공소시효가 임박해가지고 그냥 했다고 해요. 하루 남아서. 근데 한 달 반 동안 뭐 한 거예요? 어떻게 백지 공소장이 나올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방어권을 해야 되니까 이걸 수사 기록을 지금까지 기소한 거 된 것만 달라고 하는데 안 준대요. 수사 중이라. 미치겠어. 아니 수사 중인 걸 어떻게 기소를 해요? 판사님이 어이가 없네. 지금 판사님이 베테랑의 유아인 됐어요.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수사도 안 됐는데 기소한 거야? 어이가 없네. 판사도 자료가 없는 거야 지금. 아니 자료가 없이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그 수사 기소한 자료를 가지고 공소사실을 가지고 판사나 변호사들은 방어하고 판사는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료가 없어 재판을 시작했는데 이런 재판이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한대요 지금. 어이가 없네. 저는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100%. 판사가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면 외압이 없다면 이거는 영장을 기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경심 측에서 교수 측에서 왜 진단서를 안 내느냐. 흘리니까. 질질 흘려요. 흘리고 다녀. 언론에. 뭐 얘기하고 나면 언론이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말 있잖아요. 검사 안에 뭔가가 있다. 내 안에 기자 있다? 법조 기자 있는지. 정말 진짜 이 검사, 기자 한 몸인 것 같아요. 암수 한 몸이듯이. 기자와 검사와 기자가 한 몸이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건 그 재판에서 깔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 영장심사에 실질심사에서 다 깔 거예요. 진단서랑 판사한테. 자, 그 지노렌 버핏 그 공원 그 뭉쿠엔 샤갈림 성추행 소송 사건은 다음 주부터 아마 급물살을 탈 겁니다. 다들 응원해 주시고. 나경원 가산점 이제 자유한국당이 가다가다 이제 그 패스트트릭 국회 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61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뭐 내년 총선 가산점을 주겠다. 경선에서. 미친 거죠 진짜로. 아니 조국은 혐의만 받고 있다고 당장에 사퇴하라고 하신 분이 아니 지금 61분은 지금 CCTV에 다 찍혔잖아요. 그 내가 진짜 YTN이 확인 사살하는 게 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 틀어놓고는 CCTV를 틀고 있어. 자료화면을. 안 했다고 한 걸 하고 틀어주고. 그래서 정말 자유한국당 이러다가 진짜 내년 총선에 새우 깡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최군 군 의혹은 원래 이번 주에 조사를 받기로 했는데 연기를 좀 하려고요. 지금 너무 내가 피곤해가지고 다음 주로 연기 신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서초경찰서에 조사를 받아요. 자, 그리고 유신 협박범에 대한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꼭 잡을 거예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저희 고향에 있는 76살 어머니를 협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겠다고.
사진 찍어서 계속 보내면서 지금 한 달째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을 자기들은 절대 안 잡힐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을 텐데 뭐 저는 잡히든 안 잡히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뭐 가서 사진을 찍다 보면 CCTV에 찍힐 수도 있고. 자, 그리고 나루히토 일왕 오늘이 즉위식인가요? 뭐 태풍 온다고 하네요. 일본의 현실입니다. 일본의 어제가 즉위식이었나? 오늘이 즉위식.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즉위식에 태풍이 온네. 우리나라 농구 선수 전태풍 선수가 아니라 실제 태풍이 온답니다. 그게 지금 일본의 현실이죠. 자, 김봉준 군복 오늘 연결이 계속 끊겨요. 자, 새로 고침하세요. 오늘 이렇게 끊긴다는 분이 많아요. 자, 천왕이 아니라 일왕. 일왕입니다. 일왕. 높여주시 마시고 일왕입니다. 자, 그리고 김봉준 군복은 뭐냐면 김봉준이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뭐 신형 군복을 입고 유튜브에서 뭐 영상을 올렸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 그걸 이제 신고를 했나 봐요.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방금 전화해서 받았다. 현행법상 예외사항 제외하고 신형 군복 착용 자체가 위법이다. 예외사항 3가지. 국내 특정 봉사활동 시 착용 가능. 예비군 훈련 당일날 착용 가능. 문화예술활동 영역에서 착용 가능. 뭐 공주파 TV나 예능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 개인 방송이 현행법상 문화예술활동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신형 군복을 입은 자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위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으며 벌금형에 취해지고 있다. 현재 유튜브 관련해서 이런 신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유튜브 개인 방송을 문화예술 활동 영역으로 추가해야 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직까지는 없다. 그래서 이게 왜 군복을 신형 군복을 못 입게 하냐면 구분을 하기 위한 거예요.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구분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필요시에 법으로 규정된 예외 규정에 해당된 때만 군복을 입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뭐 문화예술, 뭐 TV 드라마라든지 뭐 연극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문화예술 공연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시끌시끌합니다. 자, 그리고 BJ 찬이 지난주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와가지고 전 여자친구 상해 혐의 그래서 이제 뭐 구속영장이 청구돼가지고 실질 심사 한 날 안 나오고 현재 자기 유튜브 계정과 SNS 계정을 팔고 지금 잠적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빨리 자수하는 게 좋아요. 자수해가지고 그 마약한 남자 BJ들이나 이런 사람들 다 까면 가만히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트위치 TV에서 한 달 전인가 알몸 노출된 여비제이가 있어요. 스트리머가. 그래서 이제 은퇴 선언을 했는데 다시 한 달 만에 복귀를 했는데 저희 뉴스 커뮤니티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시 애들인 노출 사고에 대한 기사를 삭제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신분증 4번을 보내달라. 두 번째, 그 링크를 보내고 사유를 적어달라. 근데 신분증을 못 보내겠대요. 다른 자료를 자꾸 보내고, 그러니까 이 사이트, 합법적인 사이트는 신분이 확인돼야 일단 그 절차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디스인사이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심지어 그거는 게시물이 아니라 기사입니다. 기사를 신분 확인도 없이 요청해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했더니 뭐 법적 조치를 한다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법적 조치를 해도.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선택적으로 기사를 그게 아니에요. 종합해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팩트체크는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1시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의 뭐 간단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 답변하고 오늘 방송은 2시까지 할 예정이에요. 2시까지 진행을. 아이고 힘들다. 오늘 갑자기 또 방송 중에 버퍼가 나고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앞에 다 했는데 한결같으시네요. 기사를 그 기사에 모자이크한 사진이 음란물이래요. 제가 아니 다 가렸는데 어떻게 그게 음란물이냐 모자이크로 예? 다 가렸는데 그게 어떻게 음란물입니까 하니까 음란물이래요. 그게 음란 사진이래요. 얼굴도 가리고 다 가렸는데 그게 어떻게 음란물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러시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러시아 하는 이유가 이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고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지 않고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한다. 오늘 인터넷이 별로인 것 같다. 유튜브 서버 문제인 것 같은데. 그 저기 뭐야 주의도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막 주고 고민이에요. 자, 한반도 통일 반대 1위 일본, 2위 중국, 3위 미국, 4위 러시아. 그렇군요. 예, 누가 옆에 가까운 나라가 강해지기를 원하겠어요. 아무도 원하지 않죠. 자, 아무도 뭐야? 자, 어서들 오세요. 저기 턱형 찬양하는 방은 아니니까 자제해 주시고 얼마나 찬양할 곳이 없으면 여기 와서 혼자 조용히 찬양을 하고 계세요. 하여튼 어제 하루 너무 힘든 하루였습니다. 뿌듯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뿌듯하기도 하고 체력적으로는 힘들기도 하고 오늘도 일이 있고 내일도 일이 있고 그러다 2주에 한 번씩 고향에 가면 고향에서는 그래도 푹 잘 수 있는 건데 그때도 막 제보해 준다고 계속 문자 오고 뭐 카톡 오고 그러긴 하는데 정경심 사실 공표하지 말라고 하고 검찰한테 나온 게 없다고 하는 건 이해되시는 건가요? 피의자의 그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피의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경심한테 자료를 달라고 한 그게 검찰인가요? 그렇잖아. 아니 본인이 검사가 죄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피의자가 책임 있는 게 아니에요. 피의자한테 왜 자료 안 내냐고? 안 내놓냐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어요. 피의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통일되면 철도 관광으로 돈 꽤나 벌겠네. 그렇죠. 네, 덕자님 다 적들이에요. 모두 다 믿지 마시고 자신을 철통 경계에서 지키세요. 억으로 끌려온 사람들 뿐이죠. 여기저기 이슈가 되니까 덕자 이용해서 억으로 끌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실제로 BJ 덕자를 원하는 사람은 없고 그렇습니다. 자,
경찰, 검찰 개혁은 대상입니다. 덕자 얘기 조금만 해줄 수 있나요? 아까 앞전에 다 얘기했는데. 첫 번째, 계약서 사인할 때는 집중해서 신중하게 하라. 본인의 방송 인생이 달렸다. 두 번째, 계약한 회사에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묵묵하게 자료를 모아라. 자료를 모아서 내용 증명 3차까지 보내고 변호사 선임해서 계약 해지 소송을 해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정배우나 다른 유튜버들하고 다른 해석이죠. 그냥 뭐 불쌍하다, 뭐 측은하다, 걱정된다 이런 감정적인 감성적인 접근이 아니라 현실적인 접근.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때 무죄의 근거를 검사가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피의자에게 무죄의 증거를 요구할 수는 있죠. 악의적으로 이용하니까 그렇죠. 부인 구속되면 조국은 괜히 사퇴한 거네. 뭔 소리야 그게.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퇴한 거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퇴한 거고. 그렇습니다. 검사는 죄를 입증하고 피의자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정경심 교수나 조국 교수는 뭐 돈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까 변호사들이 많으니까 제대로 대응하겠죠. 성명준 아까 했는데요. 예, 앞전에 1시간 반 동안 얘기할 때는 어디다가 다 끝나니까 와서 그만큼 돈 있는 사람 치고 그렇게 안 한 사람은 없을 듯. 뭐 그렇게 안 한 게 확인이 안 됐어요. 진단서는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아마 영장 실질 심사할 때 공개가 되겠죠. 판사한테. 검사한테는 내가 보기에도 그냥 조국 교수 가족들은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데 뭔 자료를 제출하겠어요. 이미 결과를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데 거기다 제출해봐야 왜곡될 거고, 굳이 주화 사건은 말했나요? 방지에 없는데요. 유튜브 방지에 없는데 팝콘TV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쓰러질 것 같아요. 제가 쓰러질 것 같아요. 사건이 너무 많아서.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러하고요. 본인 소신 발언 없나요? 소신껏 말씀드린 거예요. 뭔 여기에 소신이 필요해. 자, 박근혜도 결과 정해놓고 수사한 거 아님? 현직 대통령을 누가 결과를 정해놔요. 박근혜는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똥을 싸놓으니까 수습이 안 된 거예요. 박근혜들은. 그러니까 이명박 때는 대응을 막 했잖아. 참모들이. 근데 박근혜 때는 워낙 날림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한 거예요. 박근혜도 제대로 대응만 했으면 꼬리 자르게 했을 거예요. 제대로 자기들 불리한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폐기하고 막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박근혜 정권에서는 그거에 대한 수습을 못 해가지고 탄핵당한 거고, 제대로 대비를 했으면, 조국은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마음대로 수사하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함정에 빠진 거죠. 어떻게 보면. 설마 조국한테 그러겠어라고 했는데, 윤석열은 사람에게 충성을 안 하는데 조직에겐 충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똑똑한 사람이든 누구든. 자기 딸 학교 졸업한 지가 얼만데 그거를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기억하라는 거는,
여러분들 그 몇 년 전 기억나요? 몇 년 전에 뭐 있었던 일 기억나냐고. 안 나요. 자기 딸 고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 표창장 관련된 일을 어떻게 기억을 해요?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지. 최근의 일도 기억이 안 날 때가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로, 그러니까 증거나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폐기를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때는 잘했어요. 그 이명박 정권 때 총리실에서 민간인 사찰했는데 다 갈아버렸잖아요. 꼬리 자르기가 가능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불리한 자료 찾아가지고 다 갈아버리고 꼬리 자르기. 제가 혼자서 했다. 본인이 잘해보려고 욕심을 부려서 했다. 이게 이명박 때 칼같이 잘 됐잖아요. 이명박 때 기가 막히게. 그래서 BBK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밝혀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정봉주는 감옥까지 갔다 왔잖아요. BBK 때문에. 근데 알고 보니까 BBK가 다 연관저 사실이었잖아요. 주장한 게. 그러하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보면 박근혜가 대응을 못한 거예요. 아예 그냥 못한 거예요. 세월호 때도 그렇고 메르스 때도 그렇고 대통령 감이 아닌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드라마만 보고 그냥 그런 앞에 그냥 나서기만 하고 아바타 노릇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한 게 잘못이 아닌가? 하나도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뭘. 손실이가 옥중 편지 쓴 게 그네한테 전달되었습니다. 나라 혼란 틈타 일종의 계획된 아니 상관없어요. 이제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해서 지금 이제 다시 돌려보내 가지고 판결 나면 거의 확정되는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재판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사 결과 나오면 알겠죠. 이제 법무부 장관 내려왔고 이제 자연인이니까 과연 그 사람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 보면 알겠죠. 조국이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안에 컴퓨터 봐주는 사람한테 아우 수고하시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얘기했다고. 공범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인사도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인사하시면 조국 교수는 항상 인사를 한대요. 만나면 아유 항상 감사합니다. 인사를 버릇처럼 한대요. 감사 인사를. 근데 그 안에 도와주러 온 사람한테 습관처럼 인사했다고. 인사하면 공범이다. 난 진짜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들 인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누가 만나가지고 인사했는데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럼 여러분들도 공범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아무한테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하면 안 된다. 공범이 될 수 있다. 박근혜 대법원 확정 나기 전에 까셨잖아요. 뭔 개소리야. 자료가 나와야 판단을 한다는 얘기예요. 박근혜는 이미 재판받기 전부터 자료가 다 나와가지고 공개가 된 것이고 타블렛 PC 내용이라든가. 왜 구독자가 없는지 알겠네. 구독자 필요 없어요. 이엔드님 어서 오세요. 자, 조국 얘기는 전 그래요. 조국 가지고 옳고 그름 얘기는 이제 민간인이야. 민간인이니까 뭐 알아서 민간인으로 재판 받고 결과 나오겠죠.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조국이 법무부 장관일 때는 공직자니까 싸웠겠지만 이제는 민간인이야. 전 장관이야. 그러니까 알아서 재판해서 유죄든 무죄든 나오면 그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 기록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끼리 싸워봤자 의미가 없어. 이미 공수처로 넘어갔는데 이슈가. 이미 조국 정국에서 공수처로 모든 정국이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진실이 뭐냐는 재판을 해봐야 한다. 우리끼리 싸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게 증거 자료를 또 어떤 분이 진오렌 버핏 관련된 증거 자료를 또 확보해 주셨네요. 의도적으로 유신을 방해하다라는 자료인데 감사합니다. 제보. 네.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녹화했나.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죠. 어떤 분이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라고 자료를 보내주셔서 방송 자료를 제가 확인해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BJ가 지극히 편향벽이 닭이랑 조국이랑 하는 이야기 하는 게 뭔 소리야 그게. 편향적인 게 아니라 각자의 의견이 있는 거예요. 개인 방송이니까. 응? 내가 뭐 시청자 맘에 들라고 해서 거기에 입맛에 맞춰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행자로서의 저의 생각을 물어서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무슨 시청자가 생각을 강요해 공산당이냐. 저는 뭐 누가 이러라고 해서 이러고 저러라고 해서 저러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소신껏 뭐 어디 정당에 소속돼 있는 적도 없고, 뭐 정당 지지 선언을 한 적도 없고, 선거 운동을 한 적도 없고요. 저는 그냥 자유롭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감싸는 게 아니라 내가 조국한테 뭘 받았다고 감싸요. 웃겨 죽겠. 아니 내가 조국 교수한테 뭐 10원 한 푼이라도 받았거나 이득을 보는 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남의 걱정을 하고 내가 그러합니까? 박정희 비자금을 왜 최태민 일가 재산이 된 건지. 그렇군요. 조국 사태 피드백 나왔나요? 재판한다니까 무슨 피드백이 나와. 정경심 교수부터 하겠죠. 내가 보기에는 조국은 털어봤자 나올 게 없어. 근데 배우자를 정경심 교수를 공약을 해가지고 사퇴시키려고 한 것이고, 근데 조국은 사퇴를 시켰는데 공수처가 남았네. 그러니까 범 여권은 이 공수처나 검찰 개혁법을 통과시키느냐 못 시키느냐 관건이에요. 내년 선거에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유승민계나 안철수계는 막으려고 할 것이고, 지금 범 여권은 막으려고 할 것이고, 민주당, 정의당, 민평당, 대한정치, 뭐 무소속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으려고 통과시키려고 할 것이고. 근데 이전처럼 자유한국당이 또 무력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도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는데 또다시 그걸 본회의에서 막는다고 했다가는 사단이 나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싸울 겁니다. 근데 이제 예산안이 걸쳐 있어가지고 이제 이게 변수죠. 예산안이. 근데 예산안은 내년 총선 앞두고 그 야당도 지들 예산 따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 안 시키고는 못 보겠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잘 해야 되겠죠. 자, 제가 공수처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공수처가 조사 대상이 되는 게 문재인 정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시키면 자유한국당은 110몇 명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한 2,0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문재인 정권에서 공수처를 만들면 조사 대상이 대부분 다 문재인 정권이에요.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다 이쪽이야. 대부분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밖에 없어요. 그게 두려운 거야. 100 몇 명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공수처에 적용 그 수사 대상이 누구냐만 고위공직자 수사처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 없으니까 검사가 판사를 수사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그 경찰 간부, 그 다음에 고위층, 뭐 정부 부처 고위층,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가족, 사촌까지.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만들면 대다수가 수사 대상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야. 근데 그거를 무슨 정권 연장이라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이 공수처를 주장했다고. 심지어는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 시절인가 과거에 공수처를 찬성을 했어요. 이재호인가요? 이재호 전 의원인가? 예. 자기들이 공수처법을 발의하고 그렇게 했어. 주장을 했어. 심지어 그래놓고 지금 까고 있는 거예요. 뭐 정권 연장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말이 돼요? 말이 되는 거냐고. 상식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자,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가짜 뉴스를 보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시사 단신에 정리를 해놨는데, 심플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백혜련 의원 안이 있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백혜련 의원 안은 기소 자체를 공수처에서 결정을 해요. 공수처 검사가. 근데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기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요. 기소 의견의 그 심의의원에서 기소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처장 임명은 백혜련 의원안은 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2명을 추천을 해요. 그래서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을 하는 거고요. 장관급이니까. 근데 그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회를 통하고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을 하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까다로워요. 상당히 까다롭고, 근데 이제 이 추천위원회는 이제 추천 인원이 이것 때문에 아까 이제 불공정하다고 하는데, 이건 조정하면 돼요. 방통위원회나 방심위원회도 정권을 잡는 쪽이 1명 정도 많아요. 원래. 그게 문제면 이 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추천을 다양화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선임 이 추천위원회 위원을 대통령이 뭐 2명, 그 대법원장이 2명, 그 다음에 국회에서 2명, 여야 해가지고 6명으로 하고, 뭐 다른 방법, 뭐 대한변협협회에서 뭐 근데 1명, 그러면 7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대법원장은 어차피 그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상의를 해가지고 이제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하고, 뭐 자기들끼리 투표를 하든 뭘 합의를 하든, 그렇게 하면 7명이 될 거 아니에요. 9명으로 해도 되고, 뭐 국회 인원을 3명으로 늘리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그건 논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천위원회는. 그래서 거기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하거든요. 왜?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3권 분립이니까. 그러면 그 3권에 따라서 분리를 해서 장치를 하면 되지. 그다음에 검사 임명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인사위원회 추천 후 처장 제청을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 전직검사 최대 2분의 1로 제한.
검찰 조직이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권은희는 인사위원회에 추천 후 처장이 임명, 전직 검사 출신 제한 없음. 그러니까 권은희 안은 뭐냐면 그러니까 처장이 임명되면 처장이 검사를 임명하게 되라. 나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명장은 대통령이 주더라도 예, 그 공수처의 공수처장이 검사의 그 인사권을 갖는 거는 저는 맞다고 봐요. 다만 검사 출신의 숫자 제한은 있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법무부가 문제가 생긴 게 대부분의 요직을 검찰 출신이 차지해가지고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백혜련 의원 안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검사 2분의 1 제한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찰 쪽 전문 인력도 필요하지만 과반을 넘어가 버리면 결국 공수처도 그 밥에 그 도토리 개밥에 도토리 될 거 아니 그 밥에 그 나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백혜련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을 잘 조율을 해서 자유한국당도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참여를 해야 뭘 바꿀 거 아니에요. 안은 안 내놓고 몇 년이 지났는데 안은 안 내놓고 2년 반 동안 안은 안 내놓고는 다 반대만 하고 있잖아. 자유한국당은 땡땡이 치면서. 그래서 무조건 민주당 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저는 뭐 주장은 아니에요. 다 이렇게 합쳐서 좋은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중립적으로 공수처가 운영될 수 있는 안을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민주당, 무조건 바른미래당 이러면 안 돼요. 협상을 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처럼 우리는 무조건 공수처 반대 이러면 협상이 안 되죠. 국민이 상당 대다수가 공수처를 원하는데 검찰에 대한 수사기관의 불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무조건 안 된다는 게 타당키나 해요. 안을 안 내놓으니까. 자, 공수처의 모델이 홍콩의 염정 공소 잘못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수처는 수사 대상의 대부분이 대통령 쪽입니다. 그래서 안 하려고 한 거예요. 예전에도 그 보수 정당에서 얘기가 나왔었어요. 검찰 근데 안 했어. 그냥 검찰이랑 한 몸이 된 거죠. 그게 편하니까. 솔직히 정권은 검찰을 수적으로 부리는 게 편해요. 훨씬 정권을 운영할 때는 검찰을 이용해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이런 데를 이용해 먹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정권은. 근데 지금 공수처를 만들면 수사 대상 대부분이 2,000명 이상이 다 여권인데 여권에 다해요. 장관, 차관, 가족, 고위 다 해야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뭐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사촌까지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는 건데 공수처에서 근데 그게 어떻게 정권의 연장이고 정권의 이득이냐고 난 이해가 안 됩니다. 공수처장 임명 방식이나 검사 임명 방식을 좀 더 중립적으로 하는 건 동의해요. 근데 대부분의 수사 대상이 대통령 쪽 사람들인데 여당 사람들인데 아직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았어요. 2년 반이나. 반이나 남았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근데 그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자유한국당 야당 쪽이야 해봐야 국회의원밖에 없는데 조사할 사람이. 그게 무슨 정권 연장이에요. 무슨 공안 통치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수사 대상이 대부분이 여권인데.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수사처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 판사들이 유착해가지고 사법농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수처에서 그런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고 판사가 판사를 재판하는 판사가 판사 재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수처가 나중에 그 판사에 대한 재판은 재판부를 따로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판사들로 비판사들로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웃기잖아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하고
판사가 판사를 재판해? 그러니까 같은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야. 검사가 검사 수사하는데 제대로 수사 안 하고 영장 청구 안 하고 개판으로 하니까 공수처를 만나는 거예요. 검사가 검사를 수사를 어떻게 해? 판사가 판사를 어떻게 수사를 하고? 저기 재판을 하고. 경찰이 경찰을 어떻게 수사를 하고? 검찰 내부에서 감사도 제대로 안 해요. 감찰도 그 대검찰 내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생기는 거예요. 역시 버핏이랑 수준이 다르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이 공수처를 추진하는 게 정권 연장이라는 거는 개 같은 소리입니다. 말도 공수처가 뭔 뜻인 줄 알면 절대 그런 말을 못 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저 욕 아니에요. 아로하나 새끼 얘기한 거예요. 욕이 아니라. 아로하나가 물고기 이름이에요. 윈터님. 저기 그 실버 아로하나 물고기 이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공수처에 넘겨라 하면 수사 중단하고 그 고위직은 공수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냥 검찰에서 넘기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들은 무조건 공수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하면 공수처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하다 넘기는 게 아니라 고위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경찰과 검찰이 공수처에 넘겨야 되는 겁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경찰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공수처에서 뺏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서 인지를 했어요. 고소가 들어오든 그러면 그 사건을 공수처로 넘겨야 되는 겁니다. 고위 공직자에 해당되는 국회의원이라든가 판사라든가 검사라든가 경찰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으면 장차관이라든가 대통령 가족이라든가 이런 걸 인지하거나 접수를 하면 그냥 공수처에 넘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안 합니다. 고위 공수처가 생기면. 그러니까 싸울 필요가 없어요. 검찰은 일반 도둑들이나 강도나 강간, 사기, 협박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수부나 이런 공안 특수부 이런 거 하지 간첩 잡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자기 본연의 임무로 가는 거예요. 형사부와 공판부로 가는 겁니다. 형사부는 이제 어떤 그 사건이 경찰에서 수사권을 독립하게 되면 경찰에서 수사해서 넘기면 형사부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추가 수사할 게 있으면 추가로 하고 아니면 더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 쪽에 지휘를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공판부가 이제 공소를 제기하면 공판부에서 재판을 하는 거죠. 요게 사실은 집중을 해야 돼요. 검사가. 그러니까 그런 일반적인 그 형사 사건들이나 그런 사건을 다루고 나머지 고위공직자 버닝썬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은 공수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뺏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인지를 하거나 고소장이 제출되면 공수처로 간다.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임기는 5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 지방자치단체의 임기는 4년. 그렇습니다. 권력 게이트는 하나도 못 터트림. 정권 방어밖에 안 됨. 지켜보자고요. 없는 것보다는 낫지. 검찰이 혼자서 다 헤쳐먹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 서로 견제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면 공수처는 누가 담당하느냐? 국회에서 감시를 해야죠. 공수처는. 만약에 공수처장이나 공수처의 검사들이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고위 공직자들에 대해서 특검을 했는데 특검법을 개정해서 공수처, 그런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공수처가 부패할 경우에는 국회에서 특검을 하면 됩니다. 국정감사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 국감과 그 특검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를 통해서 안전장치,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하면 된다. 브레이크를.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나 관련된 검